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에 인수위에 첫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같은 현안 보고도 있겠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규제 완화 방안의 로드맵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상되는 내용부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인수위가 오늘 오전부터 쭉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 부동산 TF 인수위 보니까 건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언 교수를 팀장으로 모신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이 인수위에서 이루어질까요?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마 체크리스트를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규제 완화하고 대규모 공급 확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예. 여기에서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당장 부처 내에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부터 아마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예. 뭐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네. 국토부 안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 용적률 규제를 좀 완화한달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좀 풀어준달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역시 같은 인수위 부처 보고가 예정돼 있는 금융위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것도 이제 공약을 뭐 임기 내 250만 원 공급하겠다를 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도 계속 내놓았잖아요. 근데 법안으로 바꾸기에는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어떤 개정령 그런 걸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그 시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예.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아니면 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은 즉시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말씀드렸던 뭐 용적률 문제, 안전진단 문제, 또 대출 규제 문제 같은 것들은 금융당국이 오케이 하면 사실 당장 내일부터도 시행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예. 총량 대출 규제 5%요 규제를 완화한달지 LTV나 DSR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걸 즉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이 다음 주쯤이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큰 틀에서 당선인의 그 방향이 규제 완화, 공급 확대라고 하면 네. 지금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시장의 매수 심리가 3주 연속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근데 이게 그전에는 좀 많이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면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 매수 심리가 좀 오르고 있다면 네. 정말 이게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오르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주택 매매 수급 지수는 한국부동산원, 구감정원이 주 단위로 이제 지수화를 하게 되는데 2월 말에 바닥을 쳤습니다. 예. 지수를 0에서 200까지 그 통계를 내게 되는데요. 기준선을 100으로 봐서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구나. 네. 100보다 위에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더 많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고 예. 2월 말에 바닥까지 갔다가 3월 들어서는 1주, 2주, 3주째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만 기준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팔자가 강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구나. 예. 수치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3월 둘째 주에 80대 중반에서 이제 87.8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기준선 100을 향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은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덜 팔려고 한다. 아니 이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조금 늘었다. 아, 그렇게 판단해야 혹은 되는군요. 매수 예. 심리가 약간 풀리는 듯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동네별로도 온도차가 좀 나타납니다. 서울의 동남권이라고 하는 소위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까지 그쪽의 동남권 일대에서는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만 따로 놓고 봐도 85.7이었던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86.5까지 0.8포인트가 상승한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극심한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그 공간을 좁혀서요. 집무실 용산 네. 이전을 이제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일단 용산으로는 언제든 가긴 갈 것 같은데 네. 그 주위에는 그럼 지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용산 일대에서는 사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일 텐데 예. 일각에서는 그 3주 연속으로 지금 전체적인 매수, 문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 혹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호가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거예요. 한강로 일대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지역은 실제로 호가가 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감지가 되거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문의가 종전보다 한 3배 이상 늘었다거나 아니면 지난달에 20억 원 후반대에 팔렸던 이런 아파트들이 앞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호가가 올랐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그렇게 성사되었다. 여기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질적인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른바 그 삼강맨션 특별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1950년에 지은 그 맨션입니다. 네. 지금은 많이 안 쓰는 단어인데 2동짜리 작은 아파트거든요. 그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삼각지 일대에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국방부 청사에서 대략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예. 50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준공한 지가 굉장히 예, 오래됐죠. 70년 넘었네요. 예. 그렇죠. 70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준공한 지 52년이 된 네네.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원래대로라면 건축 허가가 이번 달 안에 나와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국방부 청사하고 너무 가깝다. 그리고 고도 제한 이런 게 걸려버리면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조합에서 35층 주상복합 건설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발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와서 예. 모호한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한 축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재산권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또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주위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를 보면 네. 그러면 그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지금 그 용산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개발 네.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나 봐요. 일단 용산 일대의 개발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정말 기대감인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용산 공원에 우리가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시기를 좀 당긴다고 하면 예.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모호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용산 일대의 기대감인데 이것의 근거는 미군 기지 같은 것들이 반환이 되면 공원으로 조성이 될 테고 인근에 이제 입지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 GTX B 노선이 지나가면서 용산역이 좀 커진다. 또 신분당선이 지나간다. 이건 기존에도 있던 계획이거든요. 국제 업무지구가 지금 아모레 사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조성이 될 거다. 이것도 역시 기존 계획을 약간 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 예. 구체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볼 거냐 이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고 예. 용산 공원이 빠르게 조성이 될 거냐 저는 그 부분 좀 회의적입니다. 일단 용산 기지에서 반환된 땅이 지금 계획 대비 10%밖에 예. 안 되거든요. 원래는 2016년까지 반환이 완료가 되면 2027년쯤에 완전히 오픈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환 정도가 느린 데다가 부산의 한국은행 부지를 정화하는 과정까지 그 고려를 해보면 토지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반환받고 나서 7년 이내로 지금은 계획이 좀 느슨해 있는 상황이라 예. 요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뚜껑 좀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용산 공원은 그 말씀하신 미군기지 반환 비율에 따라서 반환 어느 네. 정도 된 이후에 또 몇 년 후에 아니면 바로는 그 개발되지 않는 거라고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환 후에 7년 이내에 조성한다. 이게 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었는데 예. 이 시기가 좀 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게 시장의 기대죠. 윤석열 당선인이 빠르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의지하고 현실적인 여건하고 얼마나 간극이 있느냐. 그게 이제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 요걸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용산 일대의 사업은 그렇게 기대감이 조금씩 있는 상황인 것 네.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집무실에 이전을 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되게 헷갈리잖아요, 사실. 용산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밖에서 용산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나마 정확히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을? 글쎄요, 지금은 사실 기대감이라는 건 모호하거든요. 네.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제한 같은 것들은 소수의 주민들에게 한정되지만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용산의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하시기는 약간 좀 일러 보이고 네. 시세에 반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한 주 사이에 보면 그 용산 일대 아파트 가격이 0.04% 올랐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이 차후에 계획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실망으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리고 GTX나 신분당선 이런 호재들은 이미 기존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취임식 지나고 5월 달에 나오는 정책들을 정말 보셔야 그래야 상반기 시장 지나고 하반기 시장을 약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취임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옥신각신하겠죠? 예,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경제평론가시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가장 빠르게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것도 뭐 반대보다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무겁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집이라는 게 갭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만 현금만 들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극소수란 말이죠. 그러면 대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 가장 타격을 광범위하게 보는 건 결국은 서민들이에요. 예. 그리고 부동산을 한정판으로 만들었을 때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져버리면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이 매수 시장에 뛰어들게 되거든요. 예. 언제든 빌릴 수 있고 살 수 있다. 오히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분할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시장을 좀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는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금, 면에서는 지금 방향이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차기 하는 총재 네. 이창용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성장, 물가 그리고 금융 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성장이라는 말에 많은 그 분석가들이 관심을 쏟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통화 정책 기조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어떻게 보이세요? 새로 이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속도나 인상의 폭이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병존해서 나열을 했잖아요. 성장한다는 건 금리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물가를 걱정한다는 건 금리를 올려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건데 양쪽의 정책 방향이 완전히 부딪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안정이라는 건 빚을 너무 많이 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경기가 나빠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거든요. 예. 이 세 가지를 얼마나 균형 있게 테트리스처럼 맞추느냐 이게 한국은행 정책의 운용의 묘가 될 텐데 이창용 후보자는 사실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 대표적인 시장주의자 또 실용주의자입니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세가 뚜렷하지 않은데 물가가 높다. 다만 둘 다 외면할 수 없다. 1월에 국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조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거든요. 예. 그의 정교함에 지금은 방점을 찍을 때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라기보다는 어떤 걸 먼저 어디를 더 급한 불을 볼 것이냐, 급한 불로 꺼야 되는 부분을 어디로 볼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쪽 부분에 그 치중을 해서 보고 있고 예. 30일에 귀국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정책 기조가 좀 드러나겠죠?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인수위의 첫 업무로 보고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어떤 게 다루어질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